네. 자, 오늘은 어떤 작품을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그 숨겨진 명작이라고 다들 평가를 하는 그 네. 패럴렐 월드 러브 스토리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저 읽었게요, 안 읽었게요? 예, 읽으셨겠죠. 예, 읽었습니다. 기억은 물론 이제 아이고, 제가 여쭤보려는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뭔가 좀 뒤틀린 세계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예. 예. 저도 사실 이 방송 준비하려고 네. 이게 한 3번째 정도 읽은 것 같은데요. 두꺼워요. 예, 굉장히 두껍고 예. 진짜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정말로 어렴풋이 뭐 장면들은 나는데 이번에 책도 갖고 오셨는데 예, 이걸 또 왔습니다. 오늘 방송을 해서 또 열심히 읽으신 거잖아요. 예, 읽었습니다. 재밌게 읽으셨다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굉장히. 이 이과 출신 작가의 솜씨가 정말 빼어나다. 요렇게 또 느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 이제 뇌과학과 관련된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오고요. 네. 근데 이 참 히가시노 게이고는 대단한 게 이런 과학적 소재를 가지고 다루지만 네. 절대 딱딱하지 않아요. 그게 큰 매력이죠. 그렇습니다. 네, 재능이고요. 이 작품도 그 이야기에 몰입하게 한다는 면에서는 아주 다잉아이 못지않은 작품이에요. 그렇군요. 네, 저희 아주 다잉아이 아주 극찬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주 못지않은 작품입니다. 패럴렐 월드 러브 스토리. 예, 요거 3회차가 방송에 나가는데 예. 오늘하고 그 다음 회까지는 이제 일반 편입니다. 예. 작품의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릴 거고 3회차에서 상세한 줄거리를 소개하는 스포일러 편입니다. 예. 그 이제 3회차는 책을 읽지 않으셨거나 읽을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제 듣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패럴렐 월드 러브 스토리 언제 출간이 된 거죠? 예, 꽤 됐습니다. 일본에서 1995년 2월에 출간됐고요. 23년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 86작품 중에서 그 29번째 작품, 59번째, 29번째 작품이고요. 네. 근데 요 작품 그 숫자를 제가 29번째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그 전에 28번째, 27번째 작품이 아주 또 특별한 작품들입니다. 이 그 패럴렐 월드 러브 스토리 바로 전에 나온 게 무지개를 연주하는 소년인데요. 예. 이것도 아주 이 패럴렐 월드 러브 스토리 못지않은 숨겨진 명작이다. 지금 팟빵에 저희 페이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댓글들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좀 엄청나죠. 달려 있는데 예. 거기에 무지개를 연주하는 소녀를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 분 계셨고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또 27번째. 네. 그러니까 무지개를 연주하는 소년 또 바로 전의 작품이 옛날에 내가 죽은 집이에요. 요것도 우리가 다뤘었고요. 저희가 너무너무 뭐 극찬한 건데. 네. 교수님이 극찬하셨죠. 예. 읽어본 분들 다 이거 극찬합니다. 예. 그래서 27, 28, 29번째 작품이 다 이 완전히 뭐 홈런 친 아주 3연타석 대단합니다. 홈런. 예, 대단하다고. 우리나라는 언제 출간됐죠? 예, 2014년 5월에 출간됐습니다. 일본보다 그러면 거의 20년 가까이 거의 20년 늦었어요. 예, 예. 20년. 번역 선생님은요? 예, 김난주 선생님이시고요. 김난주 선생님. 예, 이분도 뭐 자주 언급되죠. 자주 언급되죠. 14작품 번역하셨고요. 뭐 가면산장 살인사건, 신참자, 다잉아이, 성녀의 구제, 뭐 뻐꾸기 알은 누구의 것인가, 백야행 재판을 번역하셨고요. 기린의 날개. 재판이 나올 때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거죠? 예, 번역자가 그 정태원 선생님이 원래 그 번역하신 게 있는데 네. 이걸 이제 김난주 선생님이 다시 번역을 하셨죠. 이게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뭐 478페이지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네. 패럴렐 월드 러브 스토리 인기도도 좀 말씀해 예, 주실까요? 인기도 꽤 있었습니다. 네. 그 독자 10,000명 팬 투표 거기서 그 언급이 또 됐어요. 그래서 23위를 차지했고요. 네. 이게 70작품이 넘는 작품 중에서 23위니까 대단한 거죠. 예, 굉장히 높다고 이게 보여지고요. 왜 이런 작품이냐 하면 남의 저퍼점의 기적 직전까지의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저희가 뭐 계속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예, 이거 넘어가죠. 좀 예, 넘어가죠. 지난 편을 너무 좀 많이 들으시면, 해가지고 예, 하여튼 좋을 것 같아요. 1위는 용의자 X의 헌신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숨은 명작이라는 거예요. 예. 예. 이 20명작인데 그 저희 댓글에 여러분들이 좀 그 요청을 하신 게 있어요. 네. 교수님 이 숨은 명작 뭐 이런 것들 좀 알려주세요. 너무나 알려지지 않은 거라도 좋습니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2017년 12월 24일에 댓글에서 좀 소개를 해드린 게 그것도 있어요. 댓글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건 잠깐 언급해 주시죠. 예, 그러죠. 제가 그래서 몇 작품을 이거는 아주 유명하지는 않지만 정말 후회하지 않는 작품이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그 댓글을 보고 읽으신 분들이 이거 정말 재밌다고 해준 작품들이 많아요. 네. 뭐냐면요. 마구, 동급생, 그리고 레몬, 분신. 예, 네. 옛날에 내가 죽은 집, 무지개를 연주하는 소년,
패럴렐 월드 러브 여기 스토리.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새벽거리에서 이것도 좋죠. 예. 다잉아이 그리고 몽환화 뭐 이 정도를 제가 아주 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이런 근데 이거 저 다 읽었네요. 지금 보니까. 다 읽으셨죠? 예. 덜 덕후라도 이 정도는 해줘야죠. 거의 덕후 반열이신 거예요. 자, 그 띠지에 네. 이 패럴렐 월드 러브 스토리 띠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억 속에 우리는 이렇게도 서로를 사랑하는데 이것은 꿈일까 현실일까? 미스터리의 제왕 히가시노 기에고의 걸작 장편 SF 미스터리. 간단하게라도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아마 이 그 간단한 내용 들으시면은 당장 아마 책 찾아보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주 궁금합니다. 네. 대학원생인 다카시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각에 같은 전철을 탑니다. 어느 날 차창으로 나란히 달리는 전철을 바라보던 그에게 맞은편 전철에 타고 있는 한 여성이 눈에 띄어요. 그 후 그녀가 매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같은 전철을 탄다는 것을 알게 된 다카시는 머리가 길고 눈이 큰 그녀에게 점점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전철이 마주칠 때마다 자신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후 다카시는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고 그 전철을 타는 마지막 날 건너편 그녀의 전철을 타보기로 결심을 해요. 그러나 늘 있던 자리에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허탈한 마음에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자신이 탔어야 할 전철 안에 있는 그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 다카시는 세계 굴지의 종합 컴퓨터 회사에 입사하고 어느 날 중학교 시절부터의 단짝 친구인 도모히코가 자신의 애인을 소개하는 자리에 나간 그는 그만 경악할 정도로 놀라고 말아요. 친구의 애인인 마유코는 바로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전철 속 여인이었던 것이에요. 얼마 후 잠이 깬 다카시는 이유 모를 묘한 위화감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나간 그를 애인인 마유코가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게? 궁금하죠? 에? 아니 궁금이나마 전 이거 읽었다니까요. 근데도 뭐가 뭔지 기억이 안 나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게 저 집에 책이 있거든요. 이거 읽어봐야 되겠네요. 정말 저도 읽어보면서 예. 그러니까 이 기발하죠. 정말 아주 그 기발하죠. 줄거리 잠깐만 들었는데 네. 전철에서 마주치는 이야기도 상당히 아주 처음부터 그렇죠. 아주 예. 도발적이면서 근데 이제 친구의 애인인 거에서 놀랐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게 또 자기 애인이 본인의 돼 있어. 애인인 거예요. 자기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자, 여기까지만. 네. 자세한 것은 다음 회차에 스포일러 그렇죠. 편에서 들으시면 예, 되겠습니다. 이 앞선 줄거리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작품은 사람의 기억과 관련된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 다 기억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네. 이 주인공인 그 다카시가 자신의 기억이 진짜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억인지 네. 혹은 꿈속에서 일어난 일인지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의 애인을 만났는데 잠이 깨보니까 내 애인이 되어 있다. 그게 잠을 깬 건 진짜 잠을 깬 건가? 잠을 깬 건가? 예. 이게 꿈속인가 현실인가? 이게 뭐 헷갈려요. 읽는 독자들은 정말 그렇겠네요.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모순되는 세계에서 갈등하게 되거든요. 눈앞의 현실과 기억 속의 현실이 전혀 달라요. 네. 그래서 현재 자신과 살고 있는 여자는 아주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 속에서는 자신의 친한 친구의 애인이에요. 이게 꿈이 아니에요. 네. 진짜로 자기하고 살고 있는 여자예요. 또 스포일러 하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예. 근데 아니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에서는 친구의 애인이에요. 분명히. 그것도 또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뺏어왔나? 그런가? 기억 못하는 사람. 예.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인가? 이게 이 책의 제목이 패럴렐 월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행 세계잖아요. 평행 세계. 예. 그러니까 이 현실과 기억이 서로 평행을 달리는 거예요. 네. 진짜로 이 기억이 현실인지 어떻게 이런 걸 소재로 글을 쓸 생각을 정말 했죠.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에 이게 휩싸입니다. 주인공의. 네. 그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제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미국 영화가 한 편 있어요. 뭐죠? 이 1989년도 영화인데요.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입니다. 토탈 리콜. 네, 예, 네. 보셨죠? 이거 최근에 리메이크 되지 않았나요? 2012년에도 리메이크 됐고요. 그게 6년 전이네 벌써. 예, 리메이크. 그러네요. 예. 근데 이 작가도 히가시노 게이고도 요 얘기를 해요. 토탈 리콜 얘기도 합니다. 본인이. 그래서 그걸 연상시킨다고 네. 하고요.
이 영화에서도 이 토탈 리콜에서도 주인공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 네. 그리고 또 자신에게 억지로 주입된 기억이 있어요. 그 경계선상에서 아주 혼란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토탈 리콜이 그렇다는 거죠? 예. 이를 다룬 아주 미래 SF 영화로 아주 재밌거든요. 그 주연이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나와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이기도 해요. 네, 리메이크에는 다른 분이 주연이었죠? 다른 분입니다. 예. 네. 이 책 내용에도 어떤 기억과 관련된 내용이 잠깐 나오거든요. 자신 따위는 없어. 있는 것은 자신이 있었다는 기억뿐. 모두들 거기에 얽매여 사는 거야. 나나 다카시 씨나. 그러니까 기억을 바꾼다는 것은 자신을 바꾼다는 뜻이 되겠군. 그래, 바꿨으면 좋겠어, 자신을. 예, 이게 이제 그 소설을 대표하는 그 이제 문장인데, 네. 이거 설명 다 해버리면은 이게 안 스포일러 되죠, 안 돼버립니다. 되죠. 예. 예.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하여튼 바랍니다.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히가시노 게이고는 미래를 예견하는 것 같은 작품을 여러 편 남기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참 이 작가가 대단하고 천재성이 있는 건데, 네. 특히 이제 과학기 소재인 작품들에서 아주 탁월할 정도로 미래를 오래전에 예견했던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 패럴렐 월드 러브 스토리도 1995년인가요? 네, 작품이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상현실 얘기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게 뭐 그런 용어조차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때 이를 다뤘고 천공의 벌 이거 그 원자력 발전 위험성 네. 예, 경고하는 주제고 레몬 이거는 그 인간 복제가 주제고요. 이 변신이라고 있죠. 네, 변신. 이것도 뇌 이식 수술과 관련된 주제거든요. 예, 분신하고 다른 겁니다. 예. 네. 이런 작품들이 다 90년대 초반 뭐 중반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옛날인 거예요. 저 미래를 예견했네요. 당시 예견했어요. 상황을 보면. 예.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야 놀라운 겁니다. 지금이야 당연한 개념들인데 네. 그때 1990년대 초중반에 이런 그 주제를 작품을 가지고 썼다는 게. 작품을 썼다는 건 참 놀랐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꾸준히 나오는데 플래티나 데이터. 요것도 그 인간 DNA 정보의 오남용. 읽었어요. 예. 그렇죠. 이런 것들. 패럴렐 월드 러브 스토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상현실이라는 소재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하죠. 예. 아주 메인이 되는 주제거든요. 네. 그래서 VR이라고 하죠. 예, 버추얼 리얼리티라 그러는데 네. 최근 몇 년 이 작품이 지금 23년이 지난 95년도 작품이니까요. 예. 근데 최근 몇 년에 이 가상현실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제 이 개념이 책 전반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이고요. 이 가상현실이라는 걸 아주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도 그 환경에 들어와서 있는 것처럼. 요거 좀 예를 들어 주시면 쉬워요. 예. 그러니까 뭐 컴퓨터와 인간의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네. 예를 들면은 그 탱크나 항공기 같은 거 조종법 훈련할 때 훈련뿐만 아니라 게임도 있어요. 게임도 있죠. 예, 예. 예, 맞아요. 그런 거를 직접 하기는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상현실에서 아주 거의 비슷하게.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의사들의 어떤 수술 실습 같은 거. 그렇게도 쓰이는군요. 예, 이런 것도 쓰이고 뭐 게임, 뭐 3D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네. 아주 발전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요즘도 그 게임 중에는 정말 본인이 들어가서 전장에서 싸우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게임. 예, 이게 3D에다가 또 막 그 4D 해가지고 네. 진동까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VR 예. 가상현실이군요. 네. 지난 시간에 이 다잉아이만큼 이제 몰입도가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다잉아이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는 건가요, 그럼? 예, 저희가 그 다잉아이 방송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네. 그때도 아주 몰입도 높은 이제 작품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다잉아이도 어떤 기억을 잃어버린 한 남자가 자신의 기억을 되찾아가면서 벌어지는 알 수 없는 사건들을 아주 재미있게 다룬 작품이었어요. 네. 이거랑 좀 많이 비슷한데요. 이 그 다잉아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면은 네. 알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린 채 기억까지 잃어버려서 아주 답답해하던 남성이 기억을 되찾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찾아다니는데요. 주변 인물들의 행동이 점차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며칠 후 그와 동거하던 동거녀마저 실종되고 말거든요. 네. 요 다잉아이는 저희가 다뤘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 방송에서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맞습니다. 좋겠고요. 그런데 이 패럴렐 월드 러브 스토리도 주인공이 이 과거와 현재의 기억 그리고 꿈과 현실이 뒤섞이는 듯한 기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혼란에 빠지거든요. 그렇게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전철 속 여인이 친한 친구의 애인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잠에서 깨보니까 자신의 애인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작가가 이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 SF 판타지 요소가 물씬 풍기는 소재를 가지고 소설을 잘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재밌는 거죠. 재밌습니다. 독특하니까요. 아주 소재가. 독특하고요. 예. 근데
그 앞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너무 어려운 과학적 개념을 끌어오지는 않아요. 그렇게 소재를 사용할 뿐이지 더 중요한 것은 이야기 구조 같아요. 네. 특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글쓰기의 능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소설에서 이 작가가 사용한 특별한 글쓰기의 방식이 있어요. 네. 그 뭐냐면 이제 교차 편집인데요. 교차 편집. 교차 편집. 네.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와 과거가 뒤죽박죽 섞여서 제시됩니다. 이거 스포일러 아닙니까? 얘기하셔도 돼요? 돼요. 이거 네. 뭐 그 큰 스포일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교수님 생각 아니에요? 안 아니요. 읽으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현재 이야기를 하는데 예. 갑자기 과거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또 현재가 등장하고 과거 이렇게 교차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구조가 이 독자들로 하여금 큰 재미를 줘요. 큰 혼동을 주지 않습니까? 혼동과 예. 재미와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죠. 혼동에서 오는 재미와 궁금증. 예.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자면 이 다카시라는 남자가 네. 친구인 도모이코의 애인인 마유코를 소개를 받았는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까 마유코가 자신과 동거하고 있는 여자가 되어 있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다카시는 이것을 당연시 여겨요. 근데 또 소설이 그 다음에 펼쳐지는 소설이 과거로 돌아가서 친구인 도모이코와 마유코가 사귀는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과거로 가요. 네. 분명히 나랑 살고 있는 여자인데 또 내 친구랑 사귀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독자들은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도모이코와 사귀던 마유코가 나인 주인공 다카시와 동거하게 되는 관계가 되었을까 궁금해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런 시간의 흐름을 그 뒤집는 예. 교차 편집의 구조를 아주 잘 사용한 작품으로 아주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연관이 좀 깊다 할 만한 영화 간편이 있습니다. 네.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아주 초기 영화인데요. 네. 메멘토라는 작품이에요. 2000년도 영화인가 그렇죠? 예, 저는 2000년도. 이걸 작년에 봤다는 거예요. 아, 보셨어요? 재미있게 봤어요. 아주 특이하고 재밌게 보셨죠? 아주 헷갈려요. 맞습니다. 예. 예, 이 아주 이 저 영화 영화 돌려본 것도 처음이라니까. 앞부분을 봐야 돼. 맞습니다. 그 말씀도 드릴 텐데. 예. 이 영화도 그 패럴렐 월드 러브 스토리처럼 그 인간의 기억에 관한 영화잖아요. 이 줄거리가 이게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그 자신의 아내가 살해를 당해요. 그런 충격으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그 레너드라는 남자가 나오는데요. 네. 이 남자가 그 단기 기억 상실증이 어떤 거냐면 10분 이상 자신의 기억을 지속시키지 못해요. 10분만 지나면 그 10분 전 거는 까먹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내가 살해당했기 때문에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이제 레너드는 자신의 몸에 온갖 중요한 정보들을 문신으로 새겨놓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10분만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예.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새겨놔야 돼요. 그게 왜 해놨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요. 또. 예. 예. 그런데 이 레너드 주변을 맴도는 한 여성과 한 남성이 있는데 이 레너드에게 이 두 사람이 각각 그 조언을 해줘요. 네. 뭐라고 조언을 해주냐면은 이 남성은 여성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 여성은 이 남성을 믿으면 안 된다고. 맞아요. 서로 너를 아주 못 살게 할 거다. 이렇게 합니다. 충고를 하는데 이게 누구 말이 진실인지를 이 레너드는 10분만 지나면은 전혀 알 수가 없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면서 끝까지 아주 재미있게 전개되는 영화잖아요. 궁금하죠. 정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예. 그리고 끝에 어떻게 될지. 예.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기발한 아이디어, 그 단기 기억 상실증에 관한 것만도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네. 영화 필름 편집을 아주 획기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더 기발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영화 스토리의 시간이 있잖아요. 네.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스토리의 시간, 그 흐름대로 영화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거꾸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차 편집도 아니고 아예 아닙니다. 과거로 가는 아예 거예요. 과거로. 계속.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네. 시간의 흐름상 맨 마지막 사건이 네. 영화에서는 처음에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의 시간 순으로 맨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영화의 맨 마지막에 보이죠. 이게 이제 말로 설명하니까 복잡한데 그냥 보세요. 보셔야 안 보신 됩니다. 분들은. 이거 보셔야 돼요. 저도 정말 재밌게 봤고요. 맞아요. 전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거 편집한 스태프들이 정말 고생했겠구나. 천재다. 예. 촬영할 때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예. 그 문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문신이 예.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계속 그렇게 맞아요.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예. 그 DVD나 이런 거에 예. 그 부가 영상으로 시간 순서대로 영화를 이렇게 똑바로 해놓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예. 보셨어요? 예, 그것도 있는데 예. 그게 재미없어요. 아, 그렇겠네요. 진짜 시간 순서대로 해놓은 거는 이 영화를 봐야 됩니다. 네.
사실 박인권 교수님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왕덕후이실 뿐만 아니라 영화에 또 완전 매니아시잖아요. 아주 좋아하죠. 예. 경인방송의 그 밤 프로그램 그 원기범의 별빛 라디오라고 예. 뭐 DJ는 누군지 아실 거고요. 그 토요일 일요일에 별빛 시네마가 방송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방송이 되는데 별빛 시네마는 10시에서 10시 반 고사일제 예. 나가고 토요일 일요일에. 예. 요걸 또 팟빵에서 팟캐스트로 들으실 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별빛 시네마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맞아요. 자, 이 패럴렐 월드 러브 스토리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 작품에 대해서 어느 잡지사하고 또 인터뷰를 한 게 있네요. 예, 2006년도에 그 야성시대라는 소설 잡지 아주 유명한 잡지고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도 많이 연재됐던 잡지예요. 네. 거기에 이 패럴렐 월드 러브 스토리 책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네.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이 막 시작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었죠. 근데 토탈 리콜이나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영화에 나오는 가상현실은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진부해지는 기술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을 만한 획기적인 기억의 재편이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스토리를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연인에 대한 배신, 친구의 우정에 대한 배신, 질투, 이런 인간의 마음에 있는 악한 감정들을 집어넣었던 거죠. 이런 부분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잘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배신, 뭐 질투, 뭐 이런 거는 또 교수님도 참 좋아하는 건데. 제가 인터뷰 보면서 치정 뭐 이런 거.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다. 우리 정말 댓글 남겨주신 분 가운데 네. 30대의 그 새댁이라고 말씀해 주신 맞습니다. 이분도 또 평소 얌전한 성격과는 달리 치정을 좋아하신다고. 저가 코드가 굉장히 많이 네. 맞았고 그 영화도 아이디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보고 있지는 않아서. 영화도 그 네. 매치 포인트라는 우디 앨런 맞아요. 감독의 그거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좋아했다고. 예. 저도 딴 영화도 또 소개시켜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리고 이 책이 문고본으로 나올 때 뒤에 실린 해설도 또 볼만하다면서요? 예, 아라이 모토코라는 소설가 분이 이 문고본에서 해설을 한 게 있거든요. 네. 또 참 좋더라고요. 소개해 주시죠.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스토리를 구사하는 작가가 있다. 하지만 넓은 뜻의 미스터리 세계에서 이렇듯 맛이 다른 작품을 잇따라 써내는 작가는 그리 흔치 않다. 서점에 가서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이름이 찍힌 책을 찾아서 산다. 그럴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일까? 안정적인 완성도를 자랑하며 여느 때 친숙한 세계로 이끌어주는 작가의 작품도 매력적이지만 다양한 맛을 즐기게 해주는 작가도 매력적이다. 과연 히가시노 씨의 다음 작품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예, 아유 정말 이 아라이 모토코 소설가가 와서 읽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상 연세가 좀 있는 분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는 분도 네. 그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극찬하는 거죠. 아끼고 있지 않은. 이분도 보통분이 아니시던데요, 아라이 모토코. 그러시죠. 예. 네. 자, 이 패럴렐 월드 러브 스토리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독자 댓글을 또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죠. 참 재밌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이거 제가 하는 분량이 너무 많은데 이번 하는 그렇습니다. 믿고 보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입니다. 이번에도 신간에 출간되자마자 바로 구입해봤습니다. 책 첫 장을 열고 나면 끝을 볼 때까지 잠들 수 없는 소설. 흡입력 항상 짱입니다. 예, 맞는 말씀 해주셨어요. 과연 기억 조작을 통해 인간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게이고의 대담한 답변입니다. 미래 과학은 인간의 본질까지 변경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다소 산만한 느낌도 있지만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연구 윤리에 대한 통찰력이 돋보입니다. 이게 산만한 느낌은 왜 그러냐면 교차 편집 때문이 아닐까요? 좀 그렇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현실처럼 묘사해 놓은 작품, 언젠가 꼭 만나보고 싶은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 예. 우리도 만나보고 싶잖아요. 그럼요. 예.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 두께에 상관없이 어떤 작품이든 어떤 분야의 이야기든 술술 읽히게 만드는 건 대단한 능력이다. 거기에 번역가분들의 실력도 탁월, 형사가 등장하는 추리도 재밌지만 이런 SF류도 꽤나 흥미롭다. 애절하고 절절한 러브스토리보다는 소재와 이야기의 빠른 흐름이 흥미진진한 작품이다.
예, 저는 사실 그 SF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치정을 주로 좋아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 히가시노 게이고는 네. SF 소재를 빌려왔을 뿐이지 사실 그 이야기 구조는 정말 재밌게 그 전개가 그럼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신지 모르지만 번역가분들의 실력을 감탄하셨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말. 번역가분들 정말 탁월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처음 책을 봤을 땐 히가시노 게이고가 러브 스토리를? 이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나는 그의 책을 나오기만 하면 사는 그런 자동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냥 구입했다. 내용은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웠다. 과거와 현재를 아무 말 없이 이동해서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차츰 익숙해졌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작가의 새로움의 끝은 어디일까? 솔직히 몇 권의 책을 쓰다 보면 전작과 스토리가 비슷하거나 뻔하다거나 할 텐데 여태까지 그의 작품 중 새롭지 않은 게 없었다. 다음 작품은 어떤 맛일까? 조바심 나게 하는 작가 추천한다. 자, 이 줄거리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대학원생인 다카시는 일주일에 3번 아침 시각에 같은 전철을 타요. 어느 날 차창으로 나란히 달리는 전철을 바라보던 그 다카시에게 맞은편 전철에 타고 있는 한 여성이 눈에 띄입니다. 그 후 그녀가 매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같은 전철을 탄다는 것을 알게 된 다카시는 머리가 길고 눈이 큰 그녀에게 점점 빠져들어요. 그리고 그녀 역시 전철이 마주칠 때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후에 다카시는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되어서 그 전철을 타는 마지막 날이 되자 호기심에 건너편 그녀의 전철을 타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매번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그녀에게 가보기로 한 것이에요. 그러나 건너편 전철로 간 다카시는 늘 있던 자리에 타고 있던 그녀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에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자신이 탔어야 할 건너편 전철 안에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돼요. 독자들도 여기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여기서부터 궁금하고요. 그 후 다카시는 세계 굴지의 종합 컴퓨터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같은 회사에 들어온 중학 시절부터의 단짝 친구인 도모히코가 어느 날 자신의 애인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도모히코는 한쪽 다리를 저는 바람에 연애다운 연애를 못 해봐서 친구인 다카시는 항상 안타까워하고 있었고요. 이런 기회가 도모히코에게는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만나기로 한 자리에 자신의 여자친구인 나스에와 함께 나갑니다. 하지만 다카시는 그 자리에서 그만 경악할 정도로 놀라게 되는데요. 친구가 데려온 애인인 마유코는 바로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전철 속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감정을 숨기고 다카시는 앞에 앉은 마유코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나는 넌지시 마유코의 얼굴을 보았다. 과거 전철 유리창 건너로 봤을 때보다 그 매력이 한결 빛나고 있었다. 동글동글한 윤곽의 동양적인 미인인 것은 틀림없는데 진정한 매력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풍겨나오는 듯했다. 그녀의 입술은 더 없는 자애와 어머니 같은 포용력을 느끼게 했고 그 눈에는 지성미와 강한 의지가 드러나 있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표정에서 우러난다는 말은 이런 여자를 두고 하는 말 같았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도모히코의 훌륭함을 알아보고 그를 사랑하게 된 여자라면 당연히 그 내면에 빛나는 무엇을 품고 있으리란 것을. 다만 나는 전혀 다른 기분이 잿빛 베일처럼 내 마음을 뒤덮어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이 여자는 도모히코 같은 남자를 선택한 걸까? 스스로 생각해도 의외였다. 나는 이 사악한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감정을 통제했다. 예, 이런 생각을 다카시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친한 친구인 도모히코와 그의 애인인 마유코를 만나고 돌아오는 전철에서 다카시는 마유코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바로 좀 전에 만났는데 이상하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도 기억이 나는데 마유코의 얼굴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친구인 도모히코로부터 전화가 와요. 자신이 마유코와 사귀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이나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얼굴조차 제대로 떠오르지 않는데도 마유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또 다른 내가 말했다.
바보 같기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마유코를 만난 건 오늘이 처음이잖아. 그녀는 너를 기억조차 못하고 있을걸? 게다가 그녀는 도모이코의 애인이야. 가장 절친한 벗인 도모이코의. 문득 창문을 보니 내 모습이 유리창에 비쳐 있었다. 표면이 일그러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얼굴이 추악하게 뒤틀려 있었다. 질투하는 사내의 얼굴이었다. 예, 보통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면 그 친구의 애인을 빼앗는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하고 독자들은 예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설정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다카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위화감 같은 것이 집안에 있는 것이에요. 평소와 뭔가 다르다고 생각한 다카시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부엌 쪽에서 뭔가 좋은 냄새가 나고 그곳에서 자신과 동거하고 있는 마유코가 핫케이크를 아침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막 일어난 다카시를 웃는 얼굴로 마유코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마유코와 아침을 먹으며 다카시는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지면서 지난밤에 꾼 꿈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카페에서 4명이 커피 잔을 들고 건배를 했었다는 기억이 불현듯 든 것입니다. 갑자기 왜 이 꿈이 생각이 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마유코에게 이야기하자 마유코의 얼굴은 굳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에 출근한 다카시는 자신의 부서가 맡고 있는 사람 뇌의 기억 회로를 컴퓨터로 분석하는 작업을 하던 중에 갑자기 친구인 도모이코가 어느 부서에서 그리고 뭘 하고 있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당황하게 돼요.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 속에서 도모이코가 마유코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된다고 다카시는 생각을 해요. 그러게요. 이야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 소설은 현재와 과거가 교차해서 예. 소설 속에서 전개가 되죠. 그래서 아주 흥미롭거든요. 또 궁금하고요. 이 과거에서 다시 도모이코의 애인인 마유코가 다카시와 도모이코가 근무하는 회사에 들어오게 돼요. 이 도모이코는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자기 애인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게 된 거죠. 더욱이 이 마유코가 도모이코의 부서로 배정이 되게 되는데 다카시는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질투의 감정이 함께 일어납니다. 어찌됐든 세 사람은 친해지게 되고 점심도 항상 같이 먹게 되는데 어느 날 세 사람이 맥주를 먹다가 도모이코와 마유코가 자신의 실험실에 있는 시노자키에게 간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시노자키의 뇌에 전기를 자극해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시노자키가 어릴 때 학교 선생님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기억을 해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시노자키의 기억이 개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즉 사람의 기억이 전혀 다르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다카시는 마유코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다시 이야기는 그 장면이 전환되어서 미래로 갑니다. 과거 미래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다카시는 마유코와 동거를 하고 있고 회사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눈치예요. 한편 친구인 도모이코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한 다카시는 회사 상사에게 알아보니까 도모이코는 미국 본사로 발령이 나서 급하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카시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집에 돌아와 마유코에게 도모이코가 미국 본사에 간 것을 아냐고 물어보니까 마유코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왜 모르냐며 이야기하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며 얼버무립니다. 그날 밤 다카시는 마유코와 잠자리를 가지려고 하지만 갑자기 도모이코가 생각나서 실패하고 맙니다. 도모이코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다카시는 어느 주말에 마유코 몰래 도모이코가 살았던 아파트에 가보기로 합니다. 도모이코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이유는 회사에서도 도모이코가 미국으로 발령받아서 갔다는 것만 알려주고 전화 통화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던 도모이코의 부모님과도 통화를 했는데 도모이코에 대한 근황을 부모님에게 묻자 부모님들이 당황하면서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에 이 마유코에게는 회사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도모이코가 살던 집에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도모이코는 자신에게 아파트 열쇠를 여벌로 하나 주었는데요. 아파트에 가보니까 그 열쇠로 집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도둑 맞은 집처럼 온갖 물건들이 어지러이 바닥에 널려 있어요. 집안을 돌아다녀 보니까
도둑 맞은 것은 별로 안 보이는데 데이터 저장 매체인 디스크나 비디오 테이프가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던 찰나에 창밖 건너편 아파트에서 누가 도모이코의 집안을 엿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다카시가 뛰쳐나가서 보니까 어떤 남자가 도망을 가는 것이 보여요. 이 남자는 누구인지 참 궁금합니다. 아, 흥미진진하네요. 네,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네. 사건 하나하나가. 한편 기억의 개편 실험에 참여했던 시노자키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카시가 알게 되고 시노자키의 애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녀는 갑자기 사라진 자신의 애인을 무척 걱정하고 있어요. 도대체 시노자키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회사에서는 시노자키가 갑자기 직장을 나오지 않았다고만 얘기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다카시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예전 여자친구였던 나스에를 만나게 됩니다. 나스에는 마유코를 처음 만나던 날 같이 나갔던 친구예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마유코는 도모이코의 애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다카시는 그날의 기억도 잊고 있었는데 나스에가 그날의 기억을 깨어나게 해주었고 마유코는 다카시의 애인이 아니라 도모이코의 애인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도모이코는 연락할 길이 없어졌고 마유코는 자신의 애인이 되어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점을 안고 집에 돌아온 다카시는 마유코가 그녀의 짐을 들고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자신의 동거녀인 마유코가 왜 사라져버린 것일까? 도대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알 수 없는 온갖 일들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참 답답합니다. 네. 이야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다카시와 도모이코 그리고 마유코는 여전히 친구처럼 지내고 있지만 같은 부서에 있는 도모이코와 마유코는 어쩐지 다카시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큰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두 사람 다 정확히 말해주지 않아요. 그 와중에 다카시는 마유코의 생일을 맞아 그녀가 갖고 싶었던 브로치를 선물하는데 그녀는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그녀에게 억지로 브로치를 쥐어주는데 이제 마유코는 도모이코와 다카시 사이에서 아주 곤란한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다카시에게 호출이 옵니다. 아주 중요한 소식이었는데요. 다카시와 도모이코가 미국의 본사로 발령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둘이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죠. 네. 미국 본사로 가는 기회는 흔치 않은데 두 사람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카시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마유코를 두고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일이 묘하게 돌아가게 돼요. 다카시가 거절한 자리를 회사에서 마유코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카시는 아주 크게 좌절하게 되지만 마유코도 이 제안을 거절하게 돼요. 다카시는 마침내 마유코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다시 미래로 갑니다. 집을 나간 마유코를 찾을 길이 없자 다카시는 난감해하며 휴가를 내고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과거 기억을 되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도모이코의 부모님 집도 고향에 간 김에 방문해 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고 도모이코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에 가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도모이코의 부모님이 그날 오후에 가게 문을 급하게 닫고 어디 멀리 여행 가는 사람처럼 도망치듯이 가버렸다는 것이에요. 마치 다카시를 피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사라져버린 것이었어요. 할 수 없이 집에 돌아오자 부모님이 말하기를 아들인 다카시가 지난 봄에 커다란 박스를 그 부모님 집에다가 2개 보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카시는 무슨 박스인가 보낸 것 같긴 한데 생각이 날 듯 말 듯해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자신의 방에서 박스를 풀어보던 다카시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도모이코의 깨진 안경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은 말을 읊조리고 나서 기절해버립니다. 내가 도모이코를 죽인 거였어. 예, 이거 읽을 때 아주 소름이 쫙 끼칩니다. 예,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러게요. 이렇게 그 병원에서 잠이 깬 다카시는 자신이 40시간이나 잠들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지만 결국 이것을 계기로 다카시는 자신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을 알게 됩니다. 기억이 되돌아온 것이었어요. 모든 일의 진실은 이런 것이었어요. 너무 듣고 싶어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정말로. 진실이 이런 건데요.
그 다카시, 도모이코 그리고 마유코가 어색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도모이코가 미국으로 가는 환송회가 열린 날이었어요. 근데 환송회가 끝나고 도모이코는 다카시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서 얘기하던 도중에 그 다카시가 마유코를 사랑한다는 말을 다카시에게 듣게 됩니다. 도모이코가 듣게 돼요. 이에 충격을 받은 도모이코는 마유코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유코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더욱 큰 충격을 받게 되죠, 도모이코가. 그런데 이 도모이코가 연구실 옆의 그 실험실에 혼자 있게 해달라고 들어가는데 한참 있다가 다카시를 불러요. 그리고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엄청난 성과에 대해서 그 옆방에서 둘이만 있게 되는데 마유코는 방 바깥에 있고요.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엄청난 성과에 대해서. 다카시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당황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도모이코는 꼭 봐야 한다고 하면서 다카시를 실험실로 데려가는데 실험실에서 보여준 것은 그동안 연구해온 사람의 기억을 개편하는 기술이었어요. 사람이 가진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기술이었는데요. 도모이코는 자신이 이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의 과거의 기억을 당장 지워버리기를 원했어요. 그 자기의 친구가 자기 애인을 뺏어간 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억을 지워버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다카시와 자신이 마유코를 가운데 놓고 버린 아픈 기억들을 이제 지워버리고 싶어 했던 건데요. 어쩔 수 없이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던 다카시가 도모이코의 기억을 개편하는 과정 중에 갑자기 기계가 이상을 일으켜서 도모이코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완전한 기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에 이 마유코와 연구진들이 방으로 이제 들이닥치는데요. 상황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에 대한 그 해결책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 다카시도 기억을 개편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야지 다카시 자신이 괴로워하지 않고 살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기억의 개편 과정을 통해서 혼수 상태에 빠진 도모이코나 시노자키의 의식을 되찾게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이제 실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노자키도 의식을 잃었습니다. 잃은 상태. 예, 도모이코도 스스로 이제 잃었고요. 네. 그래서 또 그 다카시도 실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마유코도 사실 기억을 개편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제일 괴로울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 마유코는 다카시가 기억이 개편된 다음에 있을 여러 현상을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다카시와 동거하게 된 것이었어요.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동거하게 된 겁니다. 네. 결국 앞에서 있었던 모든 이상한 일들은 다카시의 기억이 개편되면서 일어난 일들이었고 기억의 개편이 완전치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네. 도모이코는 자신의 기억이 개편되기 직전에 편지를 한 통을 쓰는데요. 이 편지를 다카시는 기억이 돌아온 후에 보게 되는데 아주 감동적입니다. 예. 이건 도모이코가 쓴 거죠. 쓴 도모이코의 그 편지입니다. 자, 목소리를 좀 달리 내야 되는데 같이 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도모이코입니다. 예. 작년 가을부터 난 두 가지 일로 고민에 빠졌다. 한 가지는 시노자키 군의 일, 한 가지는 마유코. 시노자키 군에게는 몹시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 연구를 진전시키고 싶다는 일념에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 사람의 귀중한 미래를 빼앗고 말았으니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그를 구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여긴다. 마유코에 관해서는 하루빨리 포기하자고 줄곧 생각해왔다. 그녀의 마음이 다카시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 같은 여자는 앞으로 평생 다시 만날 수 없을 거야. 아니 만난다 해도 그녀만큼 나를 좋아해 주지는 못하겠지. 이 두 가지 고민을 안고서 지난 몇 달을 지내다가 마침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나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시노자키 군이 당한 사고를 재현하는 것이지. 그 실험의 결과를 참고해서 연구진은 시노자키 군을 구해낼 방법을 개발하겠지. 그리고 내가 조금 긴 잠에 빠져 있는 동안 다카시는 마유코와 맺어지는 게 좋겠다. 내 계산에 따르면 나의 기억은 개편됐을 것이다. 그러니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너희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겠지.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다카시 너의 마음이었다. 마유코에 대한 내 마음을 꼭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는 안심했다. 아무쪼록
나 대신 그녀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기억 개편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건 나의 희망사항인데 너희 두 사람도 지난 1년의 기억을 바꿔줄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하면 예전처럼 친구로 지낼 수 있을 테니까. 지난 1년의 과거가 바뀐다 해도 우리의 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럼 눈을 뜨는 날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안녕. 예. 감동적이네요. 네, 정말. 감동적이고 이게 사실은 이 작품은 엄밀히 따지면 희극이 아닌 비극인 그러게요. 작품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소설은 마무리가 되죠. 예, 마무리됩니다. 패럴렐 월드 러브 스토리. 예. 러브 스토리는 왜 러브 스토리인지 이제 알게 됐고요. 이제 예. 패럴렐 월드도 왜 이런 것인가. 그렇습니다. 예. 제목을 참 잘 지었어요. 예, 아주 예. 잘 졌죠. 그래서 이 기억의 이 개편이 성공하지도 못했고 맞습니다. 이 다카시와 마유코는 사실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에 이제 된 거죠. 네. 이 작품하고 아주 비슷한 설정의 영화가 하나 있다면서요? 예,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터널 선샤인. 예,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요. 짐 캐리가 나오고요. 네. 케이트 윈슬렛, 미셸 공드리라는 감독의 작품인데 아카데미 각본상도 수상한 작품인데요. 이 살짝 그 줄거리만 말씀드리면은 이 짐 캐리와 케이트 윈슬렛이 그 우연히 만나 사랑을 시작하는데요. 서로에게 서서히 지쳐가요. 그 케이트 윈슬렛이 기억을 지워준다는 병원을 찾아가서 자신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을 보고서 짐 캐리도 자신의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기억이 지워진 첫째 날 아침에 짐 캐리는 출근 도중에 불현듯 어느 해변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케이트 윈슬렛을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예, 재밌겠네요. 재밌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었던 사이였잖아요.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이 기억을 지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럼에도 두 사람은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아주 그런 내용의 아주 재밌는 사랑은 영화입니다. 사실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패럴렐 월드 러브 스토리. 저는 이 스포일러 편을 지금 함께 교수님과 진행을 하면서 예.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구상을 해낼 수 정말 놀랍습니다. 있는지 예. 정말 예. 그 아이디어도 놀랍고 그걸 또 전개하면서 과거와 그렇습니다. 미래를 막 이렇게 교차하는 것도 참 놀라고 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탁탁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